오늘의 소식.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립니다. 유엔 본부. 유엔은 7일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북조선 등 63개 취약국 대응에 6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국제 인도적 대응계획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지원 담당 사무차장은 이날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최빈곤국이 받을 신종 코로나 영향이 파괴적일 것이라며 이에 따른 인도주의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조선 등 전 세계 63개 최빈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6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로우코크 사무차장은 특히 북조선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 보건 관련 분야에 1,970만 달러, 기타 2천만 달러 등 모두 3,9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드리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올해 국가를 넘나드는 전 세계 관광객 수가 작년 대비 최대 80% 가까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범위한 여행 제한 조치와 국경과 공항 폐쇄 등으로 국제 관광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0년 이래 관광업이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관광기구가 집계하는 세계관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관광객 수는 작년 대비 21% 감소했으며 특히 여러 나라가 봉쇄 조치를 단행한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57%나 급감했습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1분기에만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관광객 6,700만 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주라브 폴리 카시빌라 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은 세계가 유례없는 보건과 경제 위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가장 노동집약적 분야 중 하나인 관광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얼마나 빨리 국경을 다시 여는지에 관광업의 미래가 달렸다며 7월 초 여행 제한이 해제되면 관광객 수가 작년 대비 58% 감소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베이징.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의 방역 성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7일 한국은 지난 6일 기준 신규 환자가 해외 여교입을 제외하고 사흘째 한 명도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한국은 일상생활과 방역 조치를 병행하는 생활 방역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이어 한국에서는 이달 13일부터 단계적인 개학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국의 방역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이날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전하면서 한국은 현재 역외 유입 환자를 제외하면 거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미국의 인터넷 포털 야후 스포츠가 8일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의 팬 친화적인 문화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배워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등 국제사회 대부분의 스포츠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거나 경기를 일찍 종료한 가운데 한국 프로야구 KBO가 지난 5일 개막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스포츠 채널 ESPN은 야구 경기에 목말라하는 미국 야구 팬들을 위해 한국 프로야구 KBO 미국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야구 경험을 토대로
한국 야구 홍보대사가 된 미국 메이저리그의 조시 린드블럼 선수는 야후 스포츠와의 회견에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즐겁게 야구한 적이 없다며 경험을 전했습니다. 야후 스포츠는 메이저리그도 방망이 던지기 금지 같은 많은 불문율을 보기에 좀 더 재미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후 스포츠는 또 한국 야구에는 타자들의 방망이 던지기뿐만 아니라 다 함께 노래 부르고 선수 이름을 외치는 팬들의 하나된 응원, 치어리더 응원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며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짚었습니다. 서울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코로나19 정보 허브 사이트를 구축해 온라인 서비스에 나선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방역 관련 데이터와 사례, 정부와 국제기구의 관련 보고서, 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제공 카테고리는 해외 대응 현황, 국내 대응 현황, 코이카 대응 현황 제안 등입니다. 이 중 개도국 공공보건의료정책 담당자와 실무자 등이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K-방역 경험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개도국과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개도국 간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교류하고 어려움을 파악해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쌍방향 소통 메뉴도 마련합니다. 코로나19 정보 허브는 개도국 관계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제안도 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워싱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북조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전미 북조선위원회 키스 루스 사무국장은 북조선의 엄격한 방역 조치가 오히려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스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북조선의 국제적 상호작용을 주제로 마련된 인터넷 토론회에서 북조선 주민을 돕기 위해 북조선으로 들어간 유엔 기구 관계자들조차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30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북조선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유럽의 지원 단체조차 입국이 금지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다 보니 이들의 지원을 받던 다재내성, 결핵 환자 등 북조선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북조선 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와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 동포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며 이들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7일 감염병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문제가 현재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상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만큼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 확산과 각종 자연재해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통일부의 주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형 방역의 연계와 협력의 원칙을 남북 관계에서도 실현하고자 한다며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이고 협력적 방식으로 보건의료협력의 개념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도 중요 과제라며 판문적 견학은 우선 소수만 참여하는 시범적인 방식으로
6월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끝으로 개별 관광의 경우 북쪽의 방역 상황을 살펴야 한다며 속도 조절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딛고 막을 올린 한국 프로축구 K리그의 2020 시즌 첫 경기가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8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하나 원큐 K리그 2020 공식 개막전을 K리그 공식 유튜브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국가와 지역과 관계없이 많은 팬이 무료로 개막전을 접할 수 있게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개막하는 세계 최초의 리그인 K리그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이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 관계자는 스포츠 생중계를 애타게 기다려온 시청자들에게 K리그를 소개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K리그를 개막할 수 있도록 만든 한국의 능력을 믿는다며 리그가 무사히 시즌을 완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리그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17개 나라 12개 채널에서 중계되고 있습니다. 서울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생활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오는 13일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등교 수업 때 학교에서 지켜야 할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했습니다. 우선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다음 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한 후에도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자기진단 항목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과 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가 포함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등하교와 수업 시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에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야 하고 학교에서 일과 시간은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한국의 LG화학이 일본 파나소닉과 중국 CATL 등을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1위에 올랐습니다. 7일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LG화학 배터리는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사용량 가운데 27.1%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이 작년 1분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해 지난 2월까지만 해도 1위를 차지했던 파나소닉을 집계일에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는 LG화학 배터리는 중국산 테슬라 모델 3, 아우디 이트론, 르노 조회 등의 판매 호조로 탑재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배터리 제조업체 3개 회사의 1분기 합계 전 세계 점유율은 37.5%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삼성 SDI는 6.0%, SK이노베이션은 4.5%를 기록해 각각 4위,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칩니다. 5월 12일 일요일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북부 바다는 때때로 구름 많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고는 대부분 1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바다도 간혹 구름 많겠으나 대체적으로 맑겠습니다.
파고는 대체로 1m에서 2m로 예상됩니다. 서해 북부 바다는 때때로 구름 많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고는 일주일 내내 1m에서 2m로 일 전망입니다. 서해 중부 바다도 간혹 구름 많겠으나 대부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고는 일주일 내내 1m에서 2m입니다. 독도와 일본 오키섬 사이로 동해안의 황금어장인 대화태 해역은 때때로 구름 많겠고 대부분 맑겠습니다. 파고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m에서 3m로 일겠고 금요일 이후 조금 낮아져 1m에서 2m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연해주 해역은 월요일과 화요일 구름 많고 비가 오겠고 수요일부터는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반복되겠습니다. 파고는 대부분 1m에서 2m입니다. 이번 한 주도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라디오와 무전기를 이용하여 날씨 변화를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조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10일 일요일 주간 날씨보였습니다.